네,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 속에서 유망주를 찾아보는 230 종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규 캐스터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살펴보시죠. 네, 불확실성 거친 시장, 반도체주 기회 오나. 사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사실상 반도체 시장이었다, 반도체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국내 반도체도 12월 들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흐름과 과연 증권회사에서는 어떻게 반도체를 보는지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6% 상승했는데요. 인텔은 약 1.9% 올랐고 엔비디아는 7%대 강하게 상승하며 국내 반도체주에도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12월 주가 상승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약 8.8%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약 8.3% 올랐는데요. 12월에 두 종목 모두 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12월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의 반도체주 순매수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 8천억 원대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3,400억 원대 순매수했는데요. 매도 우위이던 12월 이전의 흐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반도체주 매수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시죠. KB증권은 삼성전자를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D램 수요가 북미를 중심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이며 파운드리 부문도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년치 물량 수주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는 뚜렷한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SK하이닉스보다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서버양 수요 증가와 신규 모바일 출시 영향으로 D램과 낸드 수요가 기대치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세트 교체 수요 단기 종료 등의 영향으로 4분기 이후 분기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익성 하락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내년 3분기 이후 업황 회복에 의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투톱주 흐름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최수정 고수와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할 때 설비 투자 금액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 금액의 3분의 1이 파운드리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 삼성전자도 이 파운드리 분야 1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성과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예. 파운드리 부분이 올해 나온 게 설비 투자 부분이 약 국내 돈으로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거기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설비 투자가 180조 정도 되고 네. 파운드리 부분이 한 530억 달러에서 한 60조 정도가 네. 파운드리 부분에서 나왔는데 요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파운드리를 키우느냐? TSMC를 따라잡으려고. 또 하나는 메모리가 이제 안 되니까 이게 아니고요.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지금 TSMC 스스로도 혼자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는 신규 블루오션 쪽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정확히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위탁 생산이에요. 설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생산만 해. 이거거든요. 그럼 단가나 뭐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낮겠지만 메모리 쪽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까? 그것은 결국 그 시장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성과를 내는 거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랑 TSMC는 현재 이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17% 최근 이번 2분기 상반기까지 보면 TSMC가 52% 거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위 업체가 대만의 UMC,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업체는 SMIC가 중국 업체인데 실적으로 이 많은 업체들 중에서 10나노 이하의 공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TSMC입니다. 이 자료를 하나 보시면 삼성전자, TSMC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양산 로드맵, 기술 로드맵이 나오는데 지금은 4나노, 5나노 쪽으로 가는데 내년엔 3나노를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3나노를 갑니다. 그럼 결국 10나노 이하에서는 삼성전자, TSMC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술력에 있어서. 그런 기술력을 앞서서 지금 고객사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이 삼성전자인데 그런 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그 TSMC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애플의 우선 정책, 그러니까 대만에서의 TSMC 같은 경우라든가 UMC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많은 양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팬리스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죠. 아, 우리부터 먼저 물건을 줘야 되는데 우선은 애플부터. 그러니까 상대 기업적으로 다른 팬리스 업체들이 최근에 TSMC에서 서서히 좀 돌아서는. 근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너무 미어서도 아니고 자기들도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으로 밀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 찾는데 바로 거기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에 IBM의 차세대 CPU 5나노 공정으로 수주를 했고요.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ST마이크론 그 스위스 업체인데 이 회사는 외부 생산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MCU 쪽은 실제로 스마트폰, 애플에 거의 전량 공급을 하는데 결국은 TSMC에서 공급 물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삼성전자 쪽에 외부 생산하는 거죠. 독자 생산했던 것을 삼성전자 쪽에 또 위탁 생산을 의뢰를 했고요. 수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지속적으로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전략에 삼성전자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부족했던 어떤 설비 투자를 최근에 미국에 가서 텍사스주에 공장을 유치했잖아요. 공장을 이제 투자하겠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양산 목표, 완공해서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이외에도 보시면 삼성전자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TSMC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주에 120억 불 투자했고요. 일본에도 소니하고 합작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주에 24조 원, 국내 돈 24조 원의 공장을 두 곳을 짓겠다. 그리고 뉴멕시코 공장에도 약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공장을 짓겠다. 결과적으로 지금 10나노 이하급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대다수 설비 투자를 확보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텍사스 쪽 외에도 국내에서 평택 P3 공장이 내년이죠. 내년에 완공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더 많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곧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성장하는 스토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시청자들의 도움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우리 최수찬 교수께서 나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컨대 10나노라 그러면요. 10억 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노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정교하고 치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어떤 쪽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까?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가치 성장. 그러니까 가치가 변화가 없어요. 네. 국내의 메모리 업체들은 경쟁할 기업도 나타날 수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더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치 성장 계속 가는 거고 그럼 비메모리 쪽은 뭔가요? 그러면 저는 이거 블루오션을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비메모리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블루오션이냐.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하는 차도 있고 로봇도 있죠. 그리고 5G, 6G 얘기 나오죠. 동시에 사물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에 속하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이제 메모리하고 다르게 이 파운드리 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예.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이 파운드리 쪽인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4차 산업 관련된 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품종인 거고 소량 생산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커진다면 뭐 전기차 시장부터 시작해서 로봇 시장부터 해서 파운드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비메모리에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TSMC는 지키려고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쫓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국내 파운드리가 203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목표 비전이 무려 점유율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럼 지금보다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신성장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비메모리 쪽에 좀 더 주목을 하셔도 메모리를 소외하자는 게 아니라 네. 메모리를 꼭 갖고 가야 됩니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의
성장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비메모리 쪽을 좀 더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보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30 종목 캐치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 그리고 넷패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SK하이닉스 하면은 아이고 삼성전자만 파운드리 얘기 나와서 뭐 또 메모리 이거 기본적으로 아까 메모리는 꼭 가져가야 된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키우면 SK하이닉스는 가만히 있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키파운드리를 한 6천억 정도 금액 인수를 했잖아요. 다시 가져온 거죠. 과거에 갖고 있던 기업을. 이 키파운드리하고 자회사 중에 SK하이닉스 IC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가 8인치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면 DB하이텍이 떠오를 거예요.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내년 2월 정도면 국내에서 공장을 이제 종료하고 우시로 갑니다. 중국 우시 공장, 우시 쪽으로 가는데 중국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중국의 펜리스 업체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시입니다. 한 1,500여 개 펜리스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월 지금 양 합하면 키파운드리 같은 경우하고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IC하고 합하면 무려 한 18만 장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한 14만 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키파운드리 자회사의 성장을 또 한번 보신다면 SK하이닉스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 더 DDR5 세대 교체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대 교체가 될 때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랑으로 가져가야지 좀 올라갔다고 팔고 도망가면 안 돼요. 네. 꼭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DDR5가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인텔의 CPU가 호환되는 게 1월 달에 나오니까 내년부터 앞으로 2, 3년 동안의 DDR5 시장도 주목해야 되겠죠. 다음 종목에서는 넷패스입니다. 이 넷패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커지면은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근데 넷패스를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이유인즉 대만의 TSMC의 바늘과 실처럼 가는 것. TSMC가 성장하면은 따라가는 게 AS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연매출이 한 21조 정도 작년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한 20몇 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파운드리가 가면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는 꼭 바늘과 실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 중에 하나가 넷패스입니다. 현재는 하나마이크로라든가 SF 반도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왜 넷패스예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기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러니까 동그란 원판이 아니라 네모난 사각 원판으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SAC. 뭐 몇 군데 더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그러면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 성장할 때 이 회사는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렇게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같이 연결법인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성장을 다시 한다면 지금까지 그 기술력의 기대감을 올라왔다면 향후 파운드리가 아까 제가 2배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상으로 국가의 목표 비전이 반도체 산업에. 그러면 넷패스는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2조, 3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유망주로 SK하이닉스 또 넷패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의 최수정 고수 또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